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에듀피디 소방설비 산업기사 설계 및 시공 기계 분야죠, 그죠? 즉 실기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차를 다 합격하시고 이제 2차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로 본 강의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기계 분야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차 과목 1차 다 시험 보셨죠? 자, 1차 과목에 뭐가 있죠? 우리 소방 원론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2 과목에 뭐가 있습니까? 소방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죠? 2 과목에 연력학까지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뭡니까? 소방법규,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이 뭐죠? 소방 기계구조. 자, 이렇게 네 과목을 아마 공부하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되냐면 얘네는 다 무슨 식입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죠. 즉, 이 네 과목에서 여러분들 평균 몇 점?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1차는 쉽게 다 통과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론이나 법규는 2차 실기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좀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를 공부해야 되냐? 자, 연력학 안 나와요. 자, 뭐만? 소방 유체와 소방 기계 구조를 그대로 어디로 끌고 옵니까? 2차 쪽, 설계 및 시공, 2차 설계 및 시공 쪽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2차 실기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실기 시험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과목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소방 유체역학과 소방 기계 구조 원리를 여러분들이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1차 때와 달리 여기는 객관식이 아닙니다. 무슨 식입니까? 주관식이죠. 서술형이죠. 자, 즉 객관식은 약간 뭐가 작용합니까? 운이 작용합니다. 내가 찍은 게 많이 맞으면 그죠? 60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평균 점수를 넘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어떤 과목? 유체 과목.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아닙니까? 그죠? 이 유체 과목에서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자, 실기 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무조건 어떻게? 알아야만. 정확히 알고, 계산 과정과 답을 쓸 수 있어야만 뭐를 할 수 있다? 점수를 얻을 수 있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실기 같은 경우는 보통 17문제에서 20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점수가 부여되어 있고, 자, 걔네를 점수가 부여된 거를 맞으면 그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자, 그래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 60점 이상을 맞게 되면 합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 소방 유체역학 있잖아요. 실기 쪽에서. 자, 얘를 우리가 보통 10점에서 몇 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한 100점 중에 10점에서 15점 정도 소방 유체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나머지가 다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어디요? 소방 기계 구조 원리. 즉 제가 필기 강의를 했어요. 여기 에듀피디에서. 자, 에듀피디에서 필기 강의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기계 구조 원리가 상당히 실기 때 어떻다?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배웠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주관식 또는 서술형 문제에 적용만 시키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럼 소방 유체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 내가 식 몇 가지 알려드리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럼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맞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소방 기계 구조 원리, 즉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설계 및 시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기계 구조 원리에는 우리가 크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수계소화 설비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가스계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소화 설비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 뭐 소화활동 설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겠죠. 뭐 피난 설비라던가 여기에 뭐 소화활동 설비라던가 뭐 피난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소방 기계구조 원리 나머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는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는 건데, 그죠? 얘를 제외하면 85점에서 90점 정도는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는 건데, 그 85점에서 90점 중에 수계소화 설비가 보통 몇 프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소방 기계구조 원리 설계 및 시공의 수계소화 설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가 나오는 빈도가. 자, 그럼 여기서 절반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수계소화 설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고 가셔야 돼. 여기를 못하면 여러분들 기계 뭐 기사든 산업기사든 실기시험을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계를 여러분들이 꽉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나머지 뭐 소화 설비, 뭐 소화기라던가 또는 그 외 설비, 뭐 재현 설비, 뭐 피난 설비 이런 쪽에서 몇 프로가 나와요? 20% 정도 여러분들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50, 30, 20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대략적인 빈도로 따지면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첫 시간 OT 때 약간 진행을 해드리는 면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문제는 자, 보통 기본 문제나 관연도 문제에서 대략 몇 프로? 60%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본 문제나 관연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이 60점을 맞으실 수 있어요. 아셨죠? 즉 기본 문제와 관연도 문제를 일단 다 완벽하게 해놓고, 자, 그 다음 무슨 문제를 풀어요? 응용 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본에서 조금 올라간 응용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가 30% 정도 될 거고요. 자,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 응용 문제도 여러분들 푸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심화 문제. 자, 여기는 정말 손도 못 대는 문제, 그런 문제들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한 10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이 60, 30, 10 해서 100점 정도로 100점 정도로 환산을 하면 여기서 몇 점이요? 60점 이상만 여러분들이 맞춰 주실 수 있으면 자격증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OT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기 첫 시간이니까 뭐 많은 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거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힘들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책 한번 펴보시죠. 자, 저희 책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제가 문제 및 답안지란 걸 넣어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 제일 첫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 책에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거기 책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받는 즉시 뭐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2번 읽어보시고, 자, 3번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하되, 자, 여기 보면 유의사항에 (3번) 있죠. 자, 뭐만 사용하래요? 필기구는 흑색 아니면 청색. 뭐 일부러 뭐 빨강색 이런 걸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일한 한 가지 색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흑색, 청색을 제외한 필기구 또는 연필. 자, 이거 연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아요. 연필 사용하시는 분들. 자, 연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연필을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볼펜으로 다시 옮겨 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필보다는 그냥 바로 볼펜으로 쓰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2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 사용했을 때 그 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그죠? 자, 4번.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채점관들한테 뭐 동정으로 호소한다거나 제가 이 문제를 원래 아는 건데 이번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틀리겠죠. 예,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뭐만 계산 과정이랑 답만 딱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5번. 답안을 정정할 때 반드시 정정 부분을 2줄로 그어 표시해야 하며 2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자, 답안은 몇 줄로 긋는데요? 2줄로 긋는 거죠. 즉 답안을 수정하고 싶으면 내가 뭘 썼어요? 뭐 제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다라는 거죠. 뭐 얘를 뭐 이렇게 칠한다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지. 자, 이게 됐죠? 4번. 자, 그리고 5번.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이 틀린 거나 없는 경우 0점 처리가 됩니다. 계산 과정과 답란에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습란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6번도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답안지에 보면 계산 과정 쓰는 난이 있고요. 뭐 쓰는 난이 있습니까? 답란 쓰는 난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답을 쓰되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 과정까지 쓰셔야만 우리 실기시험에서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계산 과정에다 우리가 막 낙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 과정과 답은 정말 계산 과정만 써야 되고요. 여기는 정말 뭐만 써야 됩니까? 답만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럼 계산 과정에 어떻게 아무것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연습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습지는 채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채점 안 합니다. 여기다 낙서하는 거야. 낙서라기보다는 이제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계산 과정 풀이를 여기다 다 풀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옮겨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답도 여러분들 쓰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입니다. 7번. 자,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몇째 자리까지요? 둘째 자리까지. 기본은 둘째 자리까지입니다. 셋째 자리 반올림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셨죠? 그 요구사항에 따라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요구사항이 있는 게 있어요. 문제가. 뭐 만일 문제에서 정수 표현해라. 또는 뭐 소수 5째짜리까지 표현해라. 또는 소수 6째짜리까지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조건에 맞춰가는 거예요. 둘째 자리가 아니고 만일 조건에서 뭐 정수 표현을 해라. 또는 뭐 5째짜리까지 표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조건에 맞춰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조건에 맞춰가는 거.